우선 제가 뭘 먼저 발표를 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디자이너 대상으로 한 설문을 먼저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내용이 우울하고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물에 가서 이걸 얘기하면 다른 이제 사람들이 다 집중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하고 점점점 흥미로운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설문은 총 625분께서 투표를 해주신 거고요. 리드미컬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받은 거고, 이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초년생인지 경력자인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력자가 1년 이상의 경력자가 6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년생과 취준생이 1년 미만님이 이제 38.1%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경력자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회사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총 한 28분께서 투표를 도와주셨었는데 그 설문 결과에 발표 예측 또 투표를 해주셨었는데 해보신 분은 지금 여기서 본인이 맞춘 답안과 같은지 한 번 더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나요? 예, 다들 불만족이라 생각하겠죠? 몇 프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만족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고요. 그 중에 만족한다가 14%, 보통이 36.4%, 나쁘지 않다, 쏘쏘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사실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불만족을 뺀 나머지가 다닐만 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은 좀 다닐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족에서 28.4%가 지금 당장 퇴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4개를 추려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어봐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질문이 여러분들이 그 설문 결과 예측 맞추기 그 답안을 작성할 때 질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질문이 있는 거는 이렇게 밑에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중에서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연봉입니다. 연봉이 가장 불만족스럽고요. 예, 23.7%, 23.7%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복지가 17.4%,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15.9%, 업무량이 15.1%. 거의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연봉, 복지, 포폴, 업무량 이게 가장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제일 많이 이제 화두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어느 회사에서나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회사 분위기나 팀장님의 인성이나 팀원 수, 회사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또 의견이 나왔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의 꼰대 마인드, 회사의 비전 목표 등의 불확실성, 경영진의 능력 부족, 비정규직, 그리고 매번 재미없는 비슷한 작업, 성희롱 발언. 저희 계열 쪽에서도 성희롱 발언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저희 쪽은 그래도 IT 쪽이라서 좀 젊은 분들이 많고 좀 그 요즘 분위기에 이제 많이 맞춰주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저런 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능한 상사를 택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저는 봤을 때 다들 회사 다니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 저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아티스트니까 업무 후에도 뭔가 개인적인 작품을 계속 꾸준히 해서 뭔가 자기 역량을 넓히고 좀 자신을 홍보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가 64% 정도 됩니다.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 하기 싫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닌데 현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까지 할 여력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힘들지만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한 35.4%,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들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64.6%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업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요. 당연히 한 적 있다가 더 많겠죠. 예, 한 적 있다가 75.2%, 한 번도 없다가 24.8%. 사실 이거는 저희 분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원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21.4%가 시도 때도 없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리드미컬에서 그 고민글을 많이 보면 회사가 뭐 워라밸도 좋고 연봉도 나쁘진 않은데 하면서 뒤에 항상 붙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일의 재미를 못 느낀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이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 딱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6.5%면 저는 꽤 생각보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내가 딱딱 원하는 일만 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6.5%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오늘 다 이거를 외우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은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그 앞으로 다른 여기 못 오신 분들도 모두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고 싶은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역시 돈이죠. 그래서 연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회사 분위기 정도, 업무량까지도 같이 섞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팀장 인성부터는 약간 좀 이제 10% 거의 초반대라서 그 밑에는 크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회사의 기준이 이제 위에서 한 5번째까지가 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자이너를 대한 설문은 우리 모두가 보기 위해서 제가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제가 설문을 한 이유는 실제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도로 제가 만든 이유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난 진짜 직원들한테 최대한 잘해주고 있는데 왜 직원들은 우리 회사를 떠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의 회사에는 이렇게 신입들이 멋진 신입들이 지원을 안 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기서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그냥 놔두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나열돼 있는 것들을 1위부터 8위까지 선택하라고 제가 원래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표는 뭐냐면,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숫자가 표기된 게 100표 이상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1, 2, 3위를 다 100표 이상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1위랑 3위에 100표 이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몰려 있는 쪽이 더 확고한 거겠죠. 회사 분위기는 쏘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업무량은 1등을 한번 치고 그 다음부터는 다 평준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량에 대해서도 제일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5위밖에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위에 100표 이상을 얻은 게 포트폴리오까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3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팀장 인상, 회사 위치, 팀원 수. 팀원 수가 가장 사람들이 크게 여의치 않아 있습니다. 자, 이거 궁금하죠? 우리는 항상 결국은 뭐 아트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본인도 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던져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채용정보 A가 최소 몇이죠? 커트라인이 2,500이죠. 2,500인데 제가 2,800 이상과 2,800 미만으로 나눈 이유는 왜 그러냐면, 50% 기준으로 이상 미만을 나눴을 때 이게 커트라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2,500도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결과가 2,800 이상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여기 써 있죠. 평소에 생각한 금액을 솔직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솔직하게 선택해 줬더라고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 쪽으로 표가 분할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팠던 게 2천만 원의 표를 찍어준 사람도 한 8명 됐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여론이 몰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00 이상이 48.7%, 2,800 미만이 51.3%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각각 표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거는 2,600만 원이에요. 28% 표를 차지하면서, 그러면 대충 이걸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2,600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로 유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팀장 연봉. 저는 그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봤을 때 팀장 연봉이 정말 다양하게 책정돼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팀장 연봉이 3천대인 사람도 있고 어떤 회사는 4천대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 설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천 이상과 5천 미만으로 나눠지긴데요. 5천 이상이 58.7%, 5천 미만이 41.3%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가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연봉인지를 정리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서 제가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다시 한번 분할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서부터 낮은 순으로 내려가면서 70% 이상이 됐던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이상은 다들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구나라고 결정을 내려서 다시 표를 짜봤습니다. 70% 이상으로 해봤더니 2,600만 원 이상을 신입으로 줘야 된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76.7%. 그다음에 팀장 연봉은 못해도 4,500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저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의 지표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도 물어봤는데, 이제 뭐 포스트 프로덕션도 있고 모션 스튜디오 있고 OAP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정해진 일정한 회사보다는 업무 내용보다는 정시 퇴근을 하는 회사,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약간 의외였어요. 모션 스튜디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모션 스튜디오가 높았다라는 거는 나중에 다른 투표 결과에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그러면 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같이 여기서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거의 이제 너무 하드한 작업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너무 하드한 작업을 하면 밤을 새거나 야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밌는 작업을 하면서 좀 본인의 만족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션 스튜디오와 OAP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만일 정시 퇴근이 보장된다면 퇴근 후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물어봤더니 지금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두 개죠. 자기 개발한다, 쉬고 싶다, 둘인데 세 개를 나눠서 보면 제일 그냥 개인표로 많은 거는 개인 작업물 제작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학원 및 동강으로 꾸준히 공부가 제일 득표율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분이 36.3%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둘로 분류를 나누면 쉬고 싶다가 36.3%,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녀서 자기 개발하거나 어떻게든 자기가 계속 꾸준히 작업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게 나머지 63.7%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작업이 포폴의 값어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뭐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저희는 작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업적인 영상을 더 포폴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역시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투표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길죠. 이게 좀 내용이 깁니다. 자, 13번째는 회사에서는 야근 주말 출근을 시키고 싶지 않지만 프로젝트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퀄리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거기에 그냥 수긍을 하는 사람 분야가 있을 거고요. 부류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취해서라도 야근이나 철야를 당연시하게 되는 이 상황을 없애야 된다는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여기서 어떤 부류가 더 많을 것 같나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나요? 저는 당연히 추가 근무를 더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퀄리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거기에 대해 수긍을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었습니다. 봐봐요. 제가 말했듯이 지금 다들 조용해졌죠? 예,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13.8%는 강력하게 생각을 했어요. 퀄리티를 위해서는 야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3.8%였어요. 회사에서 회식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거는 3-4달에 한 번쯤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자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한두 달에 한 번은 18.9%고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가 거의 맞먹어요. 두 개가.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은 회사의 그런 서로의 뭔가 좀 으쌰으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직원들한테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면서 그 의견 조율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취업 후 커리어를 쌓은 후에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일 높은 게 대기업 등의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 26.9%고요. 프리랜서로 전향한다라는 게 23.2%. 이게 상당히 좀 약간 놀라웠는데요. 예전에는 프리랜서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4, 5년 전쯤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를 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아니면 그 다음에 프리랜서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0% 차이가 나요. 그 다음하고는. 그래서 유명한 해외 기업으로 진출하고 싶다,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 아직 목표가 없다도 꽤 많으시죠. 그리고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요. 강사 혹은 대학 교수 전향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의 극한의 상황을 두고 둘 중에 택하려면 뭐를 택할래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마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랑 좀 비슷한 질문이에요. 되게 극한의 서로 다른 상반된 질문을 갖고 둘 중에 하나를 이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더 땡기는 거 그쪽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우선은 포폴과 연봉에 관련된 이제 얘긴데 첫 번째 거는 포폴은 안 되지만 연봉이 높고 정시 퇴근율이 높은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포폴을 쌓을 수는 있지만 박봉이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봉. 맞추셨습니다. 연봉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폴도 좋긴 하지만 포폴보다는 연봉이 좀 더 땡긴다라는 걸로 좀 극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75대 25면 상당히 많은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약간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여기 이번에는 업무량과 연봉입니다. 업무량과 연봉 둘 중에 뭐를 더 택하고 싶으신가요? 업무량이 적고 연봉도 적은 걸 택하시나요? 아니면 업무량도 많고 연봉이 높은 걸 원하시나요? 어렵죠. 대답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연봉은 적지만 정시 퇴근율이 높은 회사가 좀 더 우세하게 나오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복지와 포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지가 좋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회사랑 복지가 거의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 복지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둘 다 거의 비슷하지만 복지가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 쪽이 좀 더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 속도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극한의 상황인 건데 첫 번째 거는 업무 강도가 매우 하드하지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
두 번째는 적당한 회사입니다. 평소에는 널널하지만 일이 많을 때는 야근 주말 출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적당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세 번째는 뭐 항상 워라밸을 지켜주고 오랫동안도 다닐 수 있는 튼튼한 회사인데 일에 대한 재미가 없는 회사.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저는 지금 봤을 때 그걸 모두 만족시켜 주는 회사를 저는 아직까지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표를 얻었던 거는 압도적으로 가운데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성장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높은 거죠. 난 너무 빡시게 하는 것도 싫고 너무 널널한 것도 싫다. 뭐든지 다 그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그 민감한 문제를 제가 주관식 문제로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객관식으로 내게 되면 제가 생각한 틀 안에서만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625명한테 직접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옆에 분류를 세워가지고 그 분류에 다 하나씩 표를 넣으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득표율을 따져봤어요. 첫 번째로는 가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이거는 이제 회사명을 물어본 거예요. 가고 싶은 회사 세 곳을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득표율이 높았던 회사는 슈퍼베리모어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콥,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CJ E&M, NHN, 카카오. 약간 좀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대기업 그런 연봉 많이 주는 회사가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었는데 좀 더 작업물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호감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가 높은 점수를 득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디즈니 픽사도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뭐 구글도 있고. 디즈니가 근데 꽤 많아요. 1.6%면 꽤 많은 표거든요. 많은 분들이 디즈니 픽사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뭐 가고 싶다라고 적는 거는 자유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다 적기가 너무 칸이 모자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크게 퍼센티지도 적지 않고 1.4% 미만 때는 적기가 좀 의미가 없어 보여서 제가 따로 그냥 적었습니다. 글자만. 먼저 그거를 하기 전에 슈퍼베리모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슈퍼베리모어의 그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1등을 했다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생각을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슈퍼메리버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인적 성향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의 작업적인 성향은 보통 실장이나 대표 실무자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방송 OAP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았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와 채널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D와 3D 구분 없이 포트폴리오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송뿐 아니라 모션 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업계의 브랜드 영상을 제작 중이며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슈퍼베리모어는 이것저것 좀 재밌을 법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요점인데요. 그래서 쇼리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대충 릴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스타일의 비주얼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냥 딱 봐도 왠지 좀 나도 저런 작업 해보고 싶다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류들을 많이 한 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환심을 산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들은 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서부터가 이제 계속 순서대로 가서 조금씩 글자가 작아지죠. 그리고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순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동등한 표를 얻은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얻은 것끼리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많은 회사 이름을 다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멈춰놓고 봐보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하는 복지를 직접 제가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높은 게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와 거의 이제 맞먹는 게 약간 의외였어요. 점심 식대를 달라. 이게 점심 식대를 안 준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쪽 모션 그래픽 쪽은 일부 이제 지원하는 해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안 해준 회사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점심 식대에 상당히 민감한가 봐요. 그게 이제 생활비랑도 가장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점심 식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교육비, 칼퇴 보장, 그 다음에 대체 휴가, 연차 보장, 육아휴직, 문화생활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자유로운 연차 사용. 전 이거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놓고 눈치를 주는 거죠. 그 눈치를 받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3.6%면 상당히 많은 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고도 상당히 많은 복지를 사람들이 적어줬는데요. 역시 이제 저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이 제일 적은 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것들은 거의 뭐 한 표, 두 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너무 이렇게 막 엄밀히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여기에 복지가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여기에 회원의 투표에 참여한 회원분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거의 복지가 거의 전부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의 조건인데요. 살짝 겹치는 좀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회사에 원하는 복지나 아니면 오래 다니고 싶은 조건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약간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팀 분위기를 제일 첫 번째로 꼽았어요. 팀 분위기가 좋은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다. 14.3%. 퍼센테이지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살짝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 꼰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게 따로 말을 해준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워라벨이 보장이 되면 오래 다니고 싶은 맛이 날 거다라고 써주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봉이 적당했으면 좋겠다고 써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연봉이 적당한 연봉이라고 써 있죠. 제가 두 개로 나눴거든요. 이게 쓴 사람 중에 적당한 연봉이라고 쓴 사람이 있고 대기업과 같이 연봉 많이 주세요라고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 분류로 나눴는데 3위가 적당한 연봉이고 4, 5, 6, 7, 8, 9위. 9위가 대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또 의외인 게 이왕이면 높은 연봉이라고 쓰면 되는데 적당한 연봉이라고 쓴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거기에 값어치만 받으면 좋겠다라 거기에서 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연봉 다음으로 재밌고 멋진 포트폴리오가 4위입니다. 그다음에 적당한 복지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기업 수준의 복지, 적당한 복지. 그리고 자유롭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도 이제 꽤 높은 득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상식적인 업무 강도.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적당한 야근이라고 직접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야근을 아예 안 한다라고 쓰진 않고 야근 어느 정도 오케이. 그리고 주말 출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근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철야나 주말 출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뒤에 붙여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와 초과근무 수당 등 적절한 업무 보상이 들어가면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의 조건이
될 것 같다라고 써주신 분이 4.9%, 그 다음에 대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 그 다음에 짜치지 않는 포트폴리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위에 지금 4위에 보시면 재밌고 멋진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짜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사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또 다른 의견들도 쭉 나열을 해볼게요. 꽤 길어요.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 뭐 명확한 비전 성장 가능성, 대기업 수준의 복지, 뭐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사장의 열린 마인드, 뭐 그런 식으로 쭉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감한 질문이죠. 이 일이 가장 관두고 싶어질 때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1등이 당연시되는 잦은 야근, 주말 출근, 철야가 압도적이죠. 18.3%, 2위랑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 밑에 막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밑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약간 그 격양된 글자 투로 저한테 강하게 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여기서도 잘 안 보이네요. 당연시되는 잦은 야근, 주말 출근, 철야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뭐가 있었냐면 나도 이러다 진짜 과로사로 죽겠구나 싶을 때, 그리고 연속 3일을 밤샜을 때, 주말 출근 강요, 야근 철야 강요, 그리고 수면 중에 호출할 때, 며칠 동안 야근 철야를 했는데 꼴랑 하루 쉬라고 하면서 생색낼 때, 밤새고 씻지도 못하고 회사에 앉아있을 때, 이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렬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예, 우울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비해 대우가 안 좋다고 느낄 때, 그게 바로 연봉과 복지랑 바로 연결이 돼요. 이 얘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짜치는 프로젝트만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프로젝트가 결국은 처음에는 연봉과 워라밸을 보면서 들어가지만 그 연봉과 워라밸이 좋은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동료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5등이 내 역량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낄 때, 이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자괴감을 갖는 거죠. 옆에서 이걸 작업이라고 했니? 이렇게 할 때, 그때 상당한 자괴감을 가지면서 박탈감을 가지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좀 좋게 말씀을 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운영진 그 회사 운영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선임급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팀장급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밑에 부사수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 작업물이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말투와 좀 더 꾸짖는 말투보다는 다독여주면서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더 같이 힘을 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리한 근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리고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 밑에는 뭐라 써 있냐면 무리한 스케줄, 그리고 다수 프로젝트를 동시 진행할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없다고 느낄 때, 과도한 업무량, 변덕스러운 스케줄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변덕스러운 스케줄 너무 싫죠. 갑자기 금요일 날 5시쯤에 얘기하죠. 야, 이번 주 주말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겪었었고요. 저도 그때 강력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만둬야겠구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그리고 윗선에서 커버 쳐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수정량과 횟수, 스케줄이 비상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윗선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옮겨주는 거죠. 카피 페이스트 하듯이. 그럴 때 저도 어느 정도 이건 공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스케줄과 혹은 수정 내용이 너무 말이 안 되게 많다거나, 이건 뭐 한마디로 다 바꾸란 얘긴데,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엘레강스 하면서 약간 무거운 분위기인데 여기서 좀 신난 느낌도 좀 넣으세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케줄,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정의 내용은 어느 정도 좀 협의를 봐서 좀 방향성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있죠. 자, 이제 이 일을 가장 관두고 싶을 때에 대한 얘기가 좀 이렇게 길게 사람들이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짧게 글을 줄이기가 좀 어려서 최대한 이게 줄이긴 한 건데, 뭐 광고주 클리언트의 갑질,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기 있네요. 상사가 모욕감을 줄 때, 모욕적인 언행 및 행동. 이게 사실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자괴감을 갖는 거랑.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 읽어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뭐라고 질문을 한 거냐면,
사실 회사에서는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야근과 철야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서 만일 그게 어쩔 수 없다면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한테 공격적으로 답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거의 쌍욕이 나오는 정도로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왜 어쩔 수 없냐라고 하신 분이 꽤 많았었는데 그건 제가 다 잘랐어요. 다 잘랐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사적으로 대답해 주신 분들만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초과 근무한 만큼의 정확한 대체 휴무를 달라해요. 그러니까 야근했어요. 그러면 그 야근한 만큼을 돈으로 줄 수 없다면 그만큼 휴가로 달라는 거죠. 그만큼 뭐 반차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다. 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또 얘기들이 밑에 좀 몇 개 써져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도 좀 들었었어요. 직접. 리드미컬 구인 공고에 초과 근무한 만큼의 정확한 대출물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안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라고 써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휴무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체 휴무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휴무를 써준다고 그 대체 휴무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막상 야근하고 나면 입싹 닫는 거죠. 그러고 한 열흘 동안 연속으로 야근하면 야 너 고생했어 내일 하루 쉬어 약간 그런 정도로 되는 거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생색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초과 근무한 만큼의 수당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초과 근무한 만큼의 뭔가 다른 거를 달라라는 얘기죠. 그거를 휴가로 주든 수당으로 주든인데 1, 2위가 두 개를 차지한 거예요. 그 중에 1위가 돈은 못 줄 것 같은 게 느껴졌는지 그냥 휴무로 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수당으로 달라였어요. 세 번째는 의료비 및 건강검진 풀옵션으로 지원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늦게 퇴근한 만큼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 탄력근무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탄력근무제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옆에 항상 또 붙는 말이 있었어요. 말로만 탄력근무제 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보통 저도 구인글을 보면 그 리드미컬의 구인글을 보면 탄력근무제로 써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그 직장인들이 정말 느끼는 정도의 그런 탄력근무제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탄력근무제를 진짜 해달라라고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야근 시 아낌없는 저녁 식대를 지원해달라. 약간 이거는 놀라웠는데 야근을 하는데 저녁 식대라도 주세요라고 쓴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랐어요. 거기서 인스턴트 식품을 그냥 주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예 찝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좀 저녁 야근이라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내가 마음대로 좀 먹을 수 있게끔 식대를 좀 그냥 지원해 달라 그렇게 써져 있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비 지원, 그 다음에 월급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월급을 많이 달라는 얘기죠. 삶의 질이 올라가서 정신 건강이 좋다고 써놓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고 눈치 안 주는 팀 분위기 조성. 이거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칼퇴나 아니면 휴가 업무 시간 중 휴식 그런 걸 할 때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쓴 사람들이 다 이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병원을 다녀올 때 그때 눈치를 보지 않게끔 해달라. 그리고 영양제 혹은 건강보조 식음료를 제공해달라. 지금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직원의 건강을 위한 길은 오로지 칼퇴이다라고 쓴 사람도 은근히 많았고요. 그리고 업무 중 추가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해 달라. 업무 시간에 추가적으로 휴식 시간을 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업무량만큼의 디자이너를 채용해 달라. 이 업무 중 추가적인 휴식 시간 제공에 또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밥 시간대를 좀 사수해 달라는 말이 꽤 많았었어요. 이게 점심 시간이 원래 뭐 1시간, 저녁 시간 1시간 그렇게 될 텐데 그 1시간을 안 지켜주는 회사도 많나 봐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밥 먹고 팀장님이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난 놀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네이버하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량만큼의 디자이너 채용 혹은 외주 처리로 업무를 분산시켜 달라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또 추가적인 게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말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이건 나중에 또 역시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설문은 좀 더 빨리 끝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합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